네, 동생님, 희망님 어서 오시고요. 209님도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 그럽니다. 서울 지금 비가 오고 있고요. 오늘은 좀 종일 비가 많이 좀 내릴 것 같습니다. 네, 8시 36분입니다. 태민경제TV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대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을 펀드 메이저로 만들어 드리는 방송입니다. 어제 미국시 요즘은 제가 어제부터 미국이 썸머 타임을 하는 바람에 우리 시장으로 10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일찍 보실 수 있을 건데 어제 요즘 미국 시장은 제가 장을 끝나는 걸 보고 데일리를 써야 하나 할 고민할 정도로 요즘은 참 좀 변화가 있을 것만 같은 흐름입니다. 어제도 왔다 갔다 했는데요. 겉보기는 좀 멀쩡하죠. 겉보기는 여전히 뭐 별다른 큰 게 없어 보이는데 쪽은 우선 엔비디아가 네 어제도 엔비디아 장중 흐름을 보면요 왔다 갔다 했어요. 개장 초반에는 플러스로 돌아서기도 했다가 이제 좀 밀리는 모습이고 어제도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 정도 빠졌는데 물론 그동안의 이 상승을 감안한다면 이 조정은 뭐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앞서도 밀렸다가 한 21선에 닿아서 다시 강하게 반등을 했었는데 글쎄요. 어쨌거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크게 상승하다가 음봉이 생기면 일단 파는 게 경험적으로 결과가 좋더라. 잘해야 쌍보이고 재수 없으면 좀 밀리기도 하는데 워낙 지금 AI 열풍이 워낙 지금 강하고 실제로 이게 실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어서 뭐좀 밀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만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은 있다. 어제도 오라클이란 종목이 있는데 요거죠 지금 이 종목인데요. 시간에 지금 15% 오르고 있습니다. 15% 오른 배경은 AI 서버 수요가 강해서 매출이 증가한다. 이런 언급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미국 시장은요 누가 뭐 AI만 언급만 뭐 화들짝 특히 시간에서 강세. 여전히 AI에 대한 상황은 여전히 좋다. 조금만 옆에서 반기만기 뭐 깜짝깜짝 놀라준 상황인데 어쨌거나 좀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금 애매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에서도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보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되니까 당장 이게 우리 그 HBM에 영향을 줍니다. HBM이 영향을 주니까 어제는 하이닉스를 순매도했어요.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당장 영향을 받죠. 금요일날 빠졌으니까 원래 우리 시장을 받고 삼성전자도 지금 나흘째 계속 순매도 이러니까 시총 1, 2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파니까 당연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도 최근 나일 동안 보면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우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야무지게 빠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분명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뭐 전에부터 영향을 줬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반응들이 지금은 조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시점이라 조금 민감한데 엔비디아가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렇게 분명한 거는 그렇게 예전처럼 크게 순매수할 것 같지는 않다. 굉장히 그렇다면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이 지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미국 시장에서의 엔비디아든지 나스닥 흐름이 우리 시장의 수급상 부정적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외부 요인이 영향을 준다면 어제 일본 증시가요 많이 빠졌습니다. 2.2% 빠졌거든요. 일본 증시도 물론 그동안에 10월 이후에 계속 올랐고 10월 말 11월부터 계속 올랐고 특히 올해 들어서 뭐 정신없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추정이긴 한데 근데 조정 들어갈 때도 됐죠. 근데 이 하락의 원인을 보니까 이제 일본도 그동안에 지겹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그 말은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죠. 이 말은 엔화가 강세라는 얘기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여버리니까 그러면 일본의 수출주들한테 안 좋지 않겠느냐. 지금 딱 울고 싶은데 뺨을 째주는 꼴이죠. 그래서 일본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이 하락은 단순히 상승에 따른 기술적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알맹이 있는 충분히 알맹이 있는 하락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조정에 들어가는 계기, 그러니까 뭐 단순히 하루 일시적으로 뭐 그런 현상이 아니라 조금 영향을 줄 만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외부 요인들이 좀 신경을 쓰이게 하는데 미국에 이어서 일본까지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한테 좀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그 결과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순매수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거는 뭐냐? 지금 뭐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시 3월 8일 하루 상승 종목이 많아졌다가 어제 다시 하락 종목이 다시 많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수급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어제는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안 넣어놨나요?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 어제 아침에 한 천억 팔고 나서 이렇게 하다가 요렇게 됐어요. 한 1시쯤부터 순매도 그러니까 아침 개장 초반만 좀 수급이 힘들었지 이후는 그냥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어제는 올랐고 코스피는 어제 어떤 식으로 갔냐면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다가 1시부터 쭉 마감까지 이랬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코스피가 어제 하락 종목 500개 넘으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약한 모습인데 결국 이것도 외국인 수급이 말해주는 덕목이다.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힘이 빠지니까 유가증권 시장 전체도 수급이 외국인 수급의 부진 속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 동향도 그런 거 오랜만이었어요. 보통 여러분 외국인 팔았다 쭉 팔고 있다가 오후장 후반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제는 왔다 갔다 하다가 1시부터 쭉 꼬꾸라지는 이것도 좀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수급이나 뭐 이런 부분들 다 긍정적인 게 그렇게 뚜렷이 안 보이는데 그나마 낮아 있는 게 이제 기관입니다. 기관이 요즘 계속 시장을 종목 정세를 주도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요거 하나 남았어요. 기관이 종목 정세, 기관 주도의 종목 정세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요것마저도 안 될 것인가? 그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제 기관을 보면서 야, 기관이 이렇게 하냐 싶을 정도였네요. 근데 어제 기관들이 코스닥의 순매도 상위 종목 보니까 알테오젠 그동안 바이오주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 다음 바통을 레고캠 바이오가 이어받았는데 이거 어제 팔았어요. 에이직랜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는 앞으로는 그 AI와 관련해서
이제 파운드리도 이원화하고, 이제 지금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가 지금 국제 금값이 또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참 우리가 격변의 시기에 있는데요. 금값이 요즘 어떤지 한번 볼까요? 국제 금값 한번 보겠습니다. 금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이걸 한번 볼까요? 국제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오르는데 다른 금 선물 없나요? 요건가요? 네, 그렇죠. 네,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금융 제재를 하니까 러시아가 매우 힘들더라. 그래서 그 특히 해외에 있는 자산을 동결해버리고 하니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중국도 그런 제재를 받을 거니까 버티는 힘은 우리가 금을 실물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는 그 차량이 시진핑이나 중국의 그 위정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진하면서 뭐 공산당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그랬다 하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이 지난 150년 동안 대출한 금액을 중국은 시진핑 5년 동안에 다 대출했다. 그 정도의 규모를.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 부동산 법을 나라 전체가 그냥 부동산으로 만든 거품 경제를 만드는데 그게 지금 터져버렸거든요. 답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우리 주식시장에 막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것처럼 주식,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대출은 많이 해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돼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동산 가격은 은행 대출금만큼 오른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분과 대출금 증가분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잡아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연봉 2억이면 은행에서 1억 5천 대출을 해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서민은 뭐 아파트 일본의 뭐 도쿄 중심가에 한 15억짜리 아파트 있는 거 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게 맞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항상 탐욕스러운 집단이거든요. 대출 자산을 계속 늘리려고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이거 빨리 잡아야 됩니다. 부동산 결국 해봐야 우리 생활이 나아지는 건 없거든요. 은행만 배불릴 뿐인데 자 어쨌거나 지금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대만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시진핑이 궁지에 몰린 시진핑이 언제든지 지금은 미국의 힘이 빠진 상황이라서 대만을 치면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TSMC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삼성한테도 지금 다 이원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우리나라 팹리스, 칩리스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전 공개에서는 가온칩스, 에이직랜드, 오픈 엣지, 그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 이들이 지금 AI 관련 등등 해서 이들이 좀 디자인 하우스나 팹리스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 에이지랜드 그런 배경이 올랐는데 어제는 팔았어요. 그다음에 후공정 장비도 QRT 이것도 뭐 찌라시도 돌고 뭐 기관들도 사고 했지만요. 좀 과장해서 하더니 어제는 팔아서 제법 빠졌고요. 오픈에지도 여기 있죠. 액침 냉각 GST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실체는 없어요. 개발 중이다 정도인데도 기관들이 샀다가 어제는 팔았고 재룡전기도 최근에 변압기업 많이 올랐잖아요. 결국 이거 보니까 다 지난주에 확 부각돼 가지고 기관이 사서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월요일 날 당장 팔아버리네요. 기관들도 이렇습니다. 기관들도 이런 상태다. 그래서 뭐 전에부터 작년에도 그런 얘기 들어요. 요즘 젊은 펀드 매니저들은 좀 단타 성향이 강하다. 이걸 뭐라고 말 못하는 게 뭐 수익률이 괜찮았다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실은 좀 단기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뭐 그래서 요즘은 젊은 매니저들이 이렇게 단타를 해도 위에서 뭐라고 못한다 그러네요. 어쨌거나 기관들이 금방금방 입맛이 변하고 요거를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순매수,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7위까지 제가 한번 했는데요. 다 올랐어요, 주가가. 역시 기관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지금 하루에 10억 이상 순매수하는 종목이 어제도 한 23종목 정도 됐거든요. 10억 이상. 장이 정말 재미없을 때 이럴 때 있잖아요. 10억 이상 하는 종목이 10개가 잘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뭐 기관이 영 맥을 못 줄 텐데 23개면 아주 활발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관이 아주 활발하고 주가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기관 주도의 종목 정세는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어제도 기관의 산 종목 보면요. 두산 테스나 같으면 지금 두산 테스나 그냥 테스트하는 회사거든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API 같은 거, 그다음에 CIS, 이미지 센서, 이걸 주로 테스트하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차량용 반도체 테스트를 다변한다. 이거는 조금 억지 논리인데, 억지 논리라기보다 좀 과장된 논리라고 할까요? 그래도 맥힙니다. 어제 올랐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출시한다고 이것도 맥히고요. 그다음에 자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JYP 지금 엔터주들 그동안 많이 빨아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반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엔터주가 빠진다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엔터주를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보면 아티스트들의 성장세는 여전히 견고하다. 그래서 뭐 아주 매력적인 실적 개선은 아니지만 견고한 실적 개선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업황 회복될 거다. 3월부터 그래서 뭐 제가 자꾸 유튜브 강조하지만 유튜브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현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정말 뭐 어제는 제가 좋아하는 여행 유튜브가 튀니지를 갔는데요.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튀니지의 젊은이들이 같이 사진을 찍자 해가지고 연예인들만큼 사진을 찍어주던데 아프리카 저기까지도 우리나라가 다 지금 문화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엔터주들 3월부터 회복된다.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레이크 테크놀로지가 자회사가 전고체 전지에 들어가는 황화물이죠. 그 개발 완료했다. 그런 논리로 해서 강세.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또그 반도체 소재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제는 이제 논리가 제가 올해는 소재 중심으로 갑니다 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전해액, 리튬, 염 뭐 이런 것도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고 분리막 이게 이제 IRA 수혜라 그랬죠. 그러면서 실리콘 음극재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동차가 주행거리를 음극재다 실리콘 비중을 현대차가 작년에 얘기했죠. 5%에서 이제 10%로 늘리겠다. 그래서 주행거리를 늘리겠다. 그런 얘기 방침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실리콘 음극재가 또 부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 리너공업은 지금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을 넘는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업적 실적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이 재료들을 보면 다들 네, 또 새롭게 나온 재료들이에요. 또 이렇게 됐다가 이들 종목 공략했다가 또 언제 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분명한 건 기관이 시장에 종목 장세 활발히 종목을 매매하고 있고 재료 있는 줄을 활발히 매매하고 있고 그것들이 주가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요.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파는 종목은 다 올랐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주가에 그렇게 영향가는 없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요런 기관들이 좀 공략하는, 그럼 우리는 방법은 기관들이 공략하는 종목에 편성하는 게 지금 제일 낫겠죠. 편성을 하더라도 여차하면 하고 나오는 것.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아시겠죠? 종목 장세도요. 장이 어느 정도 될 때 가능한 거지. 장이 쭉 꺾이면 종목 장세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기관이 이런 종목들을 안 사면 종목 장세도 안 되는 거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다 안 되는 꼴이니까 지금은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수급상 외국인이 지금 매수할 상황은 아니다. 크게 매수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라든지 이런 게 좀 무겁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기관의 재료주 장세. 요거 하나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은 편성하는 전략이 효과적이겠고, 다만 기관들도 단타하기 때문에 혹은 전체 시장이 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판다. 이런 마음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세 보셨지만 빠지니까 또 종목이 또 확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매도가 중요하다. 여차하면은 매도하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요. 이제 개장하면 일단 외국인 동향 살펴봐야 되겠고 외국인이 크게 순매수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 속에서 장중에 일본 동향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오늘은 장중에 계속 저와 함께 개장하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요인을 살피면서 오늘도 종목장 기관들 중심의 종목장세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략은 쓰셨죠. 근데 참 말처럼 어려운 쉬운 장이 아닙니다. 참 기관들도 조금만 건드리면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한번 오르고 나면 우리가 그 위해서 수익 내기는 쉽지 않아서 참 사실은 어려운 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최원혜님, 하리 제동 대표와 변씨 가문의 사이가 틀어졌다. 네. 그래서 지금 인총도 붙고 좀 그렇습니다. 이제 저쪽은 되면 되는 걸로 더 이상 희망 고문을 하지 마시자. 자, 그럼 1분 남았습니다. 1분 동안 개장 준비하시고 1분 후에 개장 시작하겠습니다.